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얼마 전에 댓글에 발표 실력 향상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제 생각과 제가 해왔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전 대학원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다라고 생각하기보단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걸 발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강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마음과 그 자리에 임할 때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강의가 됐던 발표가 됐던 준비를 할 때 세 가지 정도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해요. 핵심을 정하고 그리고 그 핵심만 전달한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달할 내용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진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용의 선택권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거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를 이제 버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내용, 발표 내용이나 강의 내용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대학원에서 하는 발표가 됐던 강의가 됐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만 전달하고 그리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렇지만 그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되게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피곤하세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을 만큼의 그런 집중력이나 그런 인내심이 그렇게 좀 깊다라고 저는 보질 않거든요. 그래서 핵심만 딱 전달했을 때 이 사람들도 집중해서 빨리 듣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걸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런저런 둘러가는 이야기라든지 본론과 떨어진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짜증도 좀 나요. 그건 입장을 바꿔서 자신을 생각해봐도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게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분량이 있으면 어떤 게 제일 핵심적인 건가 그거를 이렇게 딱 집어내서 그것만 핵심적으로 전달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이나 세미나 시간에 보면 여러 사람이 같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주어진 시간이 보통 20분 안팎이다라고 보면 되겠더라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본인이 예상하는 그 시간을 넘어가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한 건 만약에 20분이 주어졌다. 그러면 15분은 넘고 20분은 조금 안 되는 시간, 한 17분, 18분 정도, 그 정도에서 맞춰줬을 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을 놓치는 수가 있거든요. 발표를 하실 때는 중요한 내용을 집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뭔가 발표를 길게 하고 여유롭게 하는 게 되게 좀 그게 잘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그게 어떤 뜻인지 피부에 와닿을 것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이죠. 발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사람들이 발표를 한다 생각을 하면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분량을 똑같은 비중으로 다 다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교재상에서는 어떤 내용이든 가능한 균등하게 다루려고 하는 노력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전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똑같이 중요하냐? 그렇진 않잖아요. 어떤 건 더 중요하고 어떤 건 그냥 구색용으로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은 더 중요하게 다루고 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그냥 가볍게 터치하고 지나가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발표를 준비를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내용을 준비했을 때 수업을 주관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제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유사한 관점을 가지실 수도 있고 좀 다른 관점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제가 중요하다고 짚었던 포인트에 대해서 교수님도 만약에 동일하게 생각을 하셨다. 이렇다면 제가 교수님의 그 관점에 굉장히 유사한 관점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저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을 빠뜨린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이 제 발표를 듣고 나중에 그 부분을 짚어주시겠죠. 제가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어떤 짚어주시는 피드백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새로운 관점을 이제 배우는 거죠. 교수님의 그런 피드백에 대해서 아, 이건 내 실수다. 그리고 아, 이거 너무 창피하다. 이렇게 여길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관점들을 업그레이드 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내용이죠. 발표하는 장면에서 누군가의 허락이나 승인을 받으려는 그런 생각을 버린다는 건데요.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발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것의 그 연장선상이기도 해요. 우리가 발표하는 장면에서 계속 뭔가가 불안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한 이유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계속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내가 맞나? 내가 틀리나?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맞는지 틀린지 그것을 판별하는 주체는 누구죠? 아마 그 자리에 계신 교수님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그 자리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자료를 찾았고, 그리고 그 자료를 정리하고 숙지하기 위해서 전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든 걸 준비를 해서 저는 그 발표의 자리에 쓴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에서 내가 뭐 수준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그렇게 평가하는 거는 논외로 하고 저 스스로를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한 그런 모습으로 내 수준에서는 최고의 수준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한 그리고 자신의 수준의 그대로인 그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냥 밀고 나가셔야 돼요. 거기에서 자신을 의심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자신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걸 다 내놓고 그리고 평가는 다음의 몫이다. 이렇게 자신의 노력과 평가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했던 그런 발표라든지 강의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이런저런 지적을 하시거나 피드백을 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음번에는 요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하나의 스테이지가 완결이 되고 그 다음 장면으로 나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본인이 하시는 발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완결을 지어지는 그런 효과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발표를 하실 때 시선 처리에 대한 부분도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발표를 할 때 혹은 강의를 할 때 강의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저기를 균등하게 보면서 시선 처리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쉽지가 않죠. 특히나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다가 발표가 좀 꼬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불안해져서 그런 시선 처리가 정말 더 힘들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엔 발표 처음에는 좀 사람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웃으면서 이쪽 끝과 저쪽 끝을 한번 쳐다봐요. 그리고 한번 쭉 훑어보면서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있는 청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이쪽에 한 분 계시고 또 다른 곳에 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발표를 할 때는 주로 그분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발표가 진행이 되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이 찾아지면 조금 다른 쪽도 보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의 주된 시선은 이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분들 주위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하고 있어요.
발표 장면에서 발표자는 심리적으로 좀 취약해지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발표를 많이 해보지 않았다거나 본인이 좀 미숙하다라고 여기면 더 취약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발표 장면에서 내가 멋있게 보이는 것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표하는 그 행위 자체가 불안하고 힘든 게 아니라 그런 것에서 조금씩 자신감이 붙어가면서 아, 이게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까지는 그런 경험을 축적할 때까지는 그런 모든 어떤 감정 상태라든지 그런 상황들의 처리를 자기를 중심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발표가 아직은 좀 힘들고 내가 발표에 좀 자질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 장소에서 내가 되게 멋있게 보이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좀 편안하게 내놓을 수 있을까?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발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 제가 스스로 연습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을 굉장히 핵심적으로, 압축적으로 준비한다는 것. 두 번째는 발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 세 번째는 발표하는 장면에서 누군가의 허락이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린다. 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생각보다 발표 역량에 대한 그런 말씀이 좀 길어져서 다음번에 발표 장면에서 질문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동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